어제와 오늘 뉴욕 이론 낮 기온이 100도에 육박한 가운데 뉴욕시는 쿨링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한국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평통 뉴욕협의회가 마련한 통일 골든벨이 개최됐습니다. 태권도 교육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있는 한미문화교류재단이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워싱턴 DC, 시카고 등 미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뉴욕시경이 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일원을 강타한 무더위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100도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이번 더위는 이번 주 금요일쯤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고 뉴욕시는 쿨링센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5도로 어제보다 기온은 다소 낮았지만 체감온도 106도로 불볕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독립기념일인 수요일 기온이 90도 아래로 내려가지만 이번 주 내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과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피로감이나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등 열사병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병원을 방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저녁에 쿨링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지역별 쿨링센터 위치는 전화 311 또는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조국 사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통 뉴욕협의회가 마련한 통일 골든벨 행사인데요. 한국에서 교육받은 성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을 막힘없이 풀어내는 우리 청소년들, 한인 청소년들의 한국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정답을 맞췄을 때는 환호성이, 자신이 적은 답이 오답일 때는 아쉬움이. 지난 토요일 오후 뉴저지 한인회 회관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뉴저지 한인회가 공동 주최한 2018 청소년 통일 골든벨이 열렸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통일관과 역사관 함양을 통해 통일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전 공유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우리의 젊은 2세들에게 한반도의 문제, 민족의 미래, 통일, 화해 같은 중차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통일 골든벨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대회 참가 자격과 함께 한국 왕복 항공권을 부상으로 수여하는 이번 대회는 30여 명에 달하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 신청을 해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2018 통일 골든벨 최우수상의 영예는 뉴저지 크레스킬의 고나윤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우수상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여기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소식도 다시 공부하다 보니까 다시 재미가 생긴 것 같아요. 우수상은 펠팍 고교 이서연 학생이, 3등 평화상은 테너플라이고 우민영 학생과 와드메빌 고교 김영우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고나윤 학생은 7월 21일에 한국에서 열리는 KBS 통일 골든벨 본선에 참가하게 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태권도 교육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있는 한미문화교류재단이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과 K-팝, 난타 공연으로 진행된 행사를 통해 재단을 알리고 한국 방문의 꿈을 키웠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한인 2, 3세 및 미국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독도를 알리기 위해 활동하는 한미문화교류재단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뉴욕 총영사관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퀸즈 한인회 등 한인 단체장들과 K-팝 등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진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미교류재단 우찬희 이사장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한국을 품게 하는 교류 행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저희 재단에 후원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한인 2, 3세 학생들과
미국 다민족 청소년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문화교류재단은 한인 2, 3세를 포함한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방문해 태권도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 음식, K-팝 체험이나 독도를 방문하는 한국 문화 및 독도 알리기 교류 행사를 해마다 열고 있으며 5회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 행사의 수익도 한국 방문 행사에 사용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워싱턴 DC, 시카고 등 미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뉴욕시에서도 100여 개 이민자 민권단체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 전역의 750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시위대들은 격리된 미립국 가족을 즉시 합치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뉴욕 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이민자보호교회 등 100여 개 이민자 민권단체가 로우 맨하튼 폴리스퀘어에 집결해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 캣맨 플라자까지 행진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시위 참가자 3만여 명은 미립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정책이 폐지됐지만 그 후속 조치가 미비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분리돼 있는 가족을 다시 합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백악관 인근에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참여한 시위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에드 마키 연방 상원의원과 존 케네디 3세,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의원 등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이민 세관 단속국의 폐지를 주장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유명 가수 엘리샤 키스와 할리우드 여배우 아메리카 페레라 등 연예인들도 집회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를 떠나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본인 소유 골프클럽에 머물렀는데 이 골프장 인근에서도 수백 명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초 트럼프 행정부의 미립국자를 전원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남부 국경에서 미립국 부모와 격리된 아동은 모두 2,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뉴욕시경이 보안 경계 태세를 강화합니다. 또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은 이스트리버를 따라 일부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지난 주말 제임스 오닐 뉴욕시경 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철통 보안으로 경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4일 맨하탄 중심가를 비롯해 시내 곳곳에 6천여 명의 순찰 경관이 배치되며 차량 돌진 테러에 대비해 테러 방지용 모래트럭 100대와 특수 차량이 배치되고 폭발물 테러 전담반과 경찰견도 투입됩니다. 또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은 이스트리버를 따라 일부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됩니다. 맨하탄 FDR 드라이브는 4일 오후 3시부터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63스트리트 사이 양방향이 통제되고 로우 맨하탄 24가에서 41스트리트, 워러 스트리트, 풀톤 스트리트 등 구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차량 진입이 금지됩니다. 퀸즈보로 역시 롱아일랜드 시티 44 드라이브에서 노일스보든 애비뉴 등 곳곳이 통제됩니다. 한편 올해 불꽃놀이 관람객은 200만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4일 오후 9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이어집니다. 관람객이 몰리는 FDR 드라이브는 야외용 접이의자나 담요, 대형 쿨러, 알코올 음료 등의 반입이 금지되며 소형 백팩은 허용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예산안 마감 시한인 30일 주의회와 가까스로 예산안 합의에 이르면서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주의회 간 의견 대립이 가장 컸던 판매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부자세가 크게 인상됐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지난주 주의회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각 부처의 폐쇄 사태에 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바 있지만 주정부가 전격 폐쇄하기 직전에 총 374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은 필 머피 주지사와 주의회 간 의견 대립이 가장 컸던 판매세는 변동이 없을 방침입니다. 머피 주지사가 7%로 판매세를 올릴 것을 주장했지만 주의회의 주장에 따라 기존 6.6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재산세 일부를 환급했던 홈스테드 텍스 릴리프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행 1억 5,600만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리베이트가 최고 2배까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산세 공제액수 상한선은 현행 $10,000에서 $15,000로 확대됩니다. 반면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기존 8.97%에서 10.75%로 크게 인상되며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법인의 법인세는 기존 9%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뉴저지는 부자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추가 확보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 공유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며 비닐봉지 사용 1회당 5센트를 부과하는 법안도 올 가을부터 시행됩니다.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3억 4,800만 달러로 확대되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2,500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대한 지원 액수는 2억 4,200만 달러로 늘어납니다. 뉴욕시가 서민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지하 렌트 허용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하 렌트가 합법화되면 주택 공급 증대 외에도 현재 불법으로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에 주택 지하에 거주 가능한 아파트 개조를 허용하는 3년짜리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조례안은 시민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제안에 따라 주택 지하를 개조해 임대용 아파트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새 회계연도에 570만 달러 등 3년 동안 1,170만 달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의 핵심은 지하 아파트의 안전성에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 지하의 개조는 안전상의 이유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례안은 시 빌딩국이 지하실 개조 시 주택 소유주들이 따라야 하는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보존개발국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부 주택 소유주에게 낮은 이자로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융자 지원 대상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가구 소득이 지역 중간 소득의 165% 이하인 소유주입니다. 시의회와 정부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후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를 시 전체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뉴욕시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아동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이 최종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법원은 시 보건국이 시 정부가 관리하는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아동을 대상으로 독감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크랜스 뉴욕이 지난 주말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 사는 생후 6개월에서 5살 아동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독감 접종을 받아야 하며 프리스쿨과 데이케어 등록 시 해당 접종 증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규정을 거부한 학부모들이 지난 2015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보건국이 항소했으며 최종 합헌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납 중독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납성분 혈중 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어린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6살 미만의 어린이 1,565명이 납성분 중독 혈액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납 중독 양성 반응을 보인 어린이는 2010년 388명에서 2016년 114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납성분 혈중 농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어린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 전역 어린이의 납성분 중독 예방을 위한 엄격한 행동 강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납성분 혈중 농도가 기준치 이상인 18살 미만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조사를 실시해 납페인트를 비롯해 장난감, 조리기구 등 납성분 검출 경로를 차단하고 납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오늘 10지구에서 한인타운을 포함한 일부 노숙자 쉘터 부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새로운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들은 LA시가 미리 지정한 곳이 아닌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 전체를 놓고 공청회를 통해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시가 한인타운을 포함한 10지구 내 4곳의 노숙자 쉘터 부지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기존 한인타운 벌먼 공영주차장 부지를 비롯한 4곳을 쉘터 부지 후보로 놓고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2달 동안 커뮤니티 미팅을 지속적으로 열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 부지를 검토해 나간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허베슨 시 의장은 기조 발언 내내 보편적인 인류애를 언급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lose this battle. This is a fight for humanity. 최근 노숙자 쉘터 현안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한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데이빗 뉴 시 의원도 웨슨 의장을 거들었습니다. I support this project wherever it may be. I support the renewed efforts to have fair dialogue. 주민들이 참석한 시의회 미팅에선 비영리 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LA시가 여전히 지정된 부지 안에서 쉘터 건립을 고집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0지구에 어디다가 설치해야 이것이 베스트 솔루션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질문을 하자고 너무나 당연한 리퀘스트를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만 회피하고 다른 해결책만 계속 무슨 이렇게 가격 흥정하듯이 자꾸 솔루션을, 그러니까 합의안으로 내놓으시는데 그것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편 내일 오후 LA 한인타운에선 제7차 쉘터 반대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로메인 상추로 인한 이콜라이 감염 사태로 수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사태가 상추 농가 인근의 관계 수로가 오염되면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이콜라이 감염 사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애리조나주의 유마 지역에 위치한 관계수로에서 이콜라이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FDA는 수로에 이콜라이균이 감염된 경로와 다른 장소에서도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콜라이 감염 사태로 미 전역 36개 주에서 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감염됐으며 현재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달 29일 국무부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트위터를 통해 취임 선서를 마친 해리스 신임 대사가 직원들의 환영 속에 미 국무부 한국과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사성 장군 출신으로 미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스 대사는 지난달 28일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곧 한국에 부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쪽의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도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에 따르면 북쪽 국경지대에서의 이민자 단속은 지난 5월 말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지난주에는 캐나다에 접경한 북동부 메인주 링컨 근처 95번 고속도로에 설치된 체크포인트에서 불시에 11시간 동안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30년 동안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온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가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에 의해 체포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저지른 가정폭력을 근거로 체포된 가르시아는 지난 10일 ICE가 LA 지역에서 전개한 작전으로 체포된 162명 가운데 1명으로 이 중 15명이 영주권자였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29일 맨하탄에 거주하는 50대 환자가 올해 첫 번째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맨하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모기를 통해 감염되며 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에 오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영상 34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수요일 독립기념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